네, 안녕하십니까. 3장 파이썬의 계산기처럼 이용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 간단한 사칙 연산. 파이썬에서 이제 사칙 연산은 더하기 플러스 기호, 빼기 마이너스 기호, 곱하기 별표 기호, 나누기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제를 보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1 더하기 1, 2, 5 마이너스 2, 3, 15 곱하기 2, 30, 10 나누기 2, 5.0으로 이렇게 파이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별표, 곱하기, 나누기,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사칙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나누기 연산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우에 달리 소수점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파이썬에서 나누기 연산의 경우는 결과값이 정수형이 아닌 실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에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형이고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형입니다. 이게 아래 예제를 보며 같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2 더하기 5.3, 6.5, 3.5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1.5, 1.4 곱하기 2는 2.8, 5 나누기 2는 2.5. 네, 이렇게 소수점과 소수점의 연산의 경우, 그리고 여기 소수점과 정수 연산의 경우, 그리고 이제 정수일지라도 나누기 연산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정수형은 이 아니라 이제 실수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다시 한번 정수형은 이제 뒤에 소수점이 없는 것을 정수형이라 하고,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산기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연산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지수를 계산,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의 순서대로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래 예제를 보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연산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14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순서대로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빼기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3.5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 괄호 안에 연산을 먼저 뺄셈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곱하기와 나누기를 진행한 다음 맨 마지막에 더하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8.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괄호 안 제일 먼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빼기 연산을 진행한 다음,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 이 괄호 안에서는 곱셈이 먼저니까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곱셈을 진행한 다음 빼기 연산을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이 더하기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듭 제곱과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a를 n번 곱하는 거듭 제곱 파워는 이제 파이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a에는 a를 말 그대로 n번 곱하거나 n번만큼, 또 이제 거듭 제곱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를 곱하기 연산자 두 개를 이어 붙이면은 이게 파이썬에서는 거듭 제곱을 위한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를 5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 5제곱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32. 이번에는 이제 거듭 제곱 연산자를 사용해서 2의 5제곱은 32. 네, 이제 또 둘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듭 제곱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소수점의 이제 제곱이나 이제 정수의 이제 2분의 1, 즉 루트죠. 루트 이제 근사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수도 제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나머지는 퍼센트 연산자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몫은 나누기 연산 두 개를 이어붙인 슬래시 두 개를 이어붙인 이 연산,
목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아래를 예시를 보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 5, 즉 13을 5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3, 13을 5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13을 5로 나눈 몫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3을 5로 나눈 몫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 즉 13을 5로 나누면은 2와 5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몫은 2, 나머지는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산술 연산자, 위에 산술 연산자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네, 이제 나중에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산술 연산자가 기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리 연산 및 비교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이제 불린 연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참, true, 또 만족하지 않는 거짓, false를 이용하는 연산입니다. 네, 이제 불 데이터 타입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불 데이터 타입은 이제 위에 두 개, 참과 거짓, true와 false,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이제 true나 false를 입력할 경우에는 이렇게 소문자로만 입력하지 않거나 이제 모두 대문자로 입력하지 않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만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하시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불 데이터 타입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print true, print false 둘 다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불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 데이터는 이제 true, false, 불 데이터는 이제 true,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불 데이터는 논리고, 논리합, 논리부정, 이 세 가지 연산만 가능합니다. 네, 아래를 보시면 이제 논리 연산자 표가 있는데요. 네,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and 논리 곱이죠. A and B, 즉 A와 B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이제 나머지는 거짓인 경우죠. or는 이제 A or B 논리 합, A와 B 중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입니다. A가 참이면은 B가 참이거나 거짓이어도 이제 결국 결과값으로 true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가 true면은 A가 true거나 false 중 어느 것이 나오더라도 이제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false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A와 B 모두 false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not, 논리 부정인데요. not A, A가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말 그대로 A가 true 값일 때는 거짓, 만약 A가 false 값일 때는 true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래의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nd 연산이 나왔죠. 그래서 and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둘 다 참일 경우에만, true일 때만 이제 결과값으로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or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A와 B 둘 중 하나만 이제 true가 되면은 참인 true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not true, not 뒤에 있는 이 값이 true일 때 결과값으로 false가 나오는 것이고, not 뒤에 있는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불 데이터가 이제 false일 때만 이제 true 값으로 이 not 논리 부정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true죠. 그래서 결국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이 비교 연산은 불 데이터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네, 아래는 이제 비교 연산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꼴 등호 두 개를 붙인 거는 이제 같다는 의미인데, 이 파이썬에서 왜 두 개를 붙인 게 등호 두 개를 붙인 게 이제 같다는 의미냐면은, 이제 그 등호를 하나만 붙이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 등호를 두 개를 써서 이제 같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표 등호는 이제 같지 않다. 그리고 왼쪽으로 화살표는 작다, 오른쪽으로 화살표는 크다. 왼쪽으로 화살표하고 등호는 작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화살표하고 등호는 크거나 같다. 네, 요 네 개는 이제 일반적인 연산과 그 비교 연산과 같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고, 요 두 개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래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등호 두 개, 3. 5는 3과 같다 했는데 같지 않으니까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만족하지 않으면은 false 값이 나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값이 나왔고, 5는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3은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 5는 3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하죠, 그 조건에. 그래서 true. 그리고 5는 3은 5보다 이제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 5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ru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이제 비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의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 출력 함수죠. 프린트는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true, 0이 -2보다 크기 때문에 true. 그리고 true와 true를 이제 논리 연산으로 하게 되면은 true와 true의 AND 연산의 값은 true.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똑같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연산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5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false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이 AND의 결과는 둘 다 true여야 true가 나오기 때문에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false, 그리고 0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 결국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진행하고, -5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 그러면은 당연히 AND 연산이기 때문에 false, 이 뒤의 결과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true. 근데 5와 연산의 경우에서는 둘 중 하나만 true 값이 나오더라도 결과 값으로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true, 이제 5와 연산의 경우는 이제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true가 나오더라도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앞의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0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false, 4는 8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5와 연산은 둘 다 false인 경우에는 5와 연산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의 값은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false와 false의 AND 연산의 결과는 이제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3.6 3장 파이썬을 계산기처럼 이용하기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비교 연산자나 이제 논리 연산자 아니면은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